제가 오늘부터 2025년도 그 평가 면담 자료 전에 자료 드렸고, 제가 그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하나 외우라는 취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서 제가 면담이라는 게 딱 똑같이 100점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취지에 맞게끔 뚜렷하게 설명하시면 점수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하세요. 네. 외우면은 A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외워서 B라는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자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질문의 요지는 같으니까 이해하신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지금부터요. 자, 생애말기 돌봄이라고 올해 평가에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평가 전에 이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거? 네, 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언제 누구한테 받았어요? 1월 6일 날 시설장님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 그럼 제가 교육 내용에 대해 물어볼게요. 임정 적용 5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계별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단계가 어떻게 돼요? 부정, 예.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부정을 왜 하시는 거죠? 부정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이라는 게? 죽음이 예. 임박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음.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노는 어떤 단계죠? 상황을 원망해서 자신이나 주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하고 부정을 하고 나는 안 죽을 거 하고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도 그러나요?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이라는 게 있는데 타협은 그럼 그 단계가 뭐죠? 타협 단계요? 예. 타협은 뭐 죽음을 연기하고자 말 그대로 타협을 시도하는 건데 제발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 이런 다음 부분. 단계는요? 우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슬픔, 음. 외로움,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그러니까 수용인데 분노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을 인종 대상자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뭐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그걸 먼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가 있다. 그렇죠. 죽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품위 있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예. 그 중단할 것을 그러니까 예. 본인 대상자, 임종 대상자 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향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치료 분야는 그러니까 본인 대상자가 남은 삶을 평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이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징후에 대해서 뭐 아는 거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숨을 가장 많이 이제 호흡 변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예. 가래가 끓다가 예. 점차 이제 숨을 깊게 천천히 쉬는 부분이 있고 네, 호흡의 변화가 있고 또요. 그리고 이제 피부색이 예. 청색으로 바뀌는 경우 있고 이제 차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환기 하시죠? 기관에서. 네. 환기를 왜 해요? 환기 필요성, 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간염병 예방을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 밀집하고 요양원이다 보니까 밀폐되고 이런 장소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공기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은데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감염의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환기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공기를 순환하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어떤 기관의 수칙, 환기 수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환기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예. 그리고 환기하는 방법, 그리고 환기하는 횟수, 시간
이런 그걸 기간에 부분이- 적용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간에서 한기 저희- 수칙 적용이 된 네, 게. 저희는 창문을 통해서 자연 배기를 하고 있고요. 1일 최소 이제 3회를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하기도 하고 10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표 체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재난상황 대응도 교육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신설이 아니니까 작년에라도 받으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 거는 뭐 신설이니까 교육을 받으셨던 다음에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그럼 화재 발생 시 본인의 담당 역할은 뭐죠? 저는 대피 유도반입니다. 피난 통로 및 비상구를 확보한 그러니까 후 대피 유도반은 뭐 하는 거죠? 어르신을 안전한 네. 곳으로 대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화재가 했어요. 그럼 화재 처음 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부리야 큰 소리로 외치고 직원들한테 알리고 음. 119 전화해달라고 하고 비상벨을 울리고 네.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불이 난 곳에 알겠습니다. 가져가서 불을 끕니다. 여기 지금 계신 곳에서 비상구로 대피하는 경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가서 오른쪽에요. 네, 아까 입구 쪽에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 소화기 있잖아요. 네. 소화기는 기간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생활실과 생활실 사이마다 있고 들어가는 현관 있고 거실, 주방, 상담실, 저희 사무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씩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보 설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경보 설비가 뭐 하는 거예요? 울리는 거죠. 뭘 올려요? 벨. 배를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그 화재 발생된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경보음. 네, 네. 그 화재 경보기 울리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희는 거실 복도의 중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신설된 건데 먼저 물어볼게. 이거 교육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교육 받으셨어요? 네, 그럼 제가 교육 받으셨으면 질문이 가능하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직원으로서 시설장님한테 교육 받으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육하실 때 시설장님이 우리가 이 기간에 CCTV를 보여주는 열람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CCTV 저장된 거를 네. 어떤 경우에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이런 이익을 위해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때, 요청할 때,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가 그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거의 이런 경우는 없긴 없는데요. 간혹 저희 예전에 한번 그 보호자님이 좀 힘든 보호자님이셨는데 그 노인 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어르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CCTV를 기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CCTV를 운영을 하면은 이 운영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CCTV라는 게 사실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예. 누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기관 외부에서 영상 정보로 접근해가지고 열람이라든지 모니터링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들 노동을 감시하거나 사생활 감시하는 이런 부분 모니터링 해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여기 복지제도 항상 뭐 하셨겠죠? 복지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거? 네. 저희 기관에서 받는 게 경조사비, 명정상여금, 교육비, 예방접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네요. 4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모든 직원한테 다 주는 건가요? 복지 그거 하는 건요? 아니면 뭐 명절 때는 다 주고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도? 이제 교육 예. 대상자들한테만 예.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받으셨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받은 게 있나요? 본인이 네. 받으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하고 외부기관에서 예. 진행한 교육비하고 예방접종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복지제도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 규정에 있는 거요? 아니면은 어디 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운영 기관에 있는 제도예요? 정확하게? 운영 규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매년 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 규정에 있는 맞습니다. 대로? 네. 알겠습니다. 고충 처리도 이것도 뭐 기존에 있던 건데요. 고충 처리가 절차, 그냥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요? 이 기간에? 저희는 예. 먼저 뭐 고충 처리함 통해서나 전화, 문자, 대면으로 접수한 사항을 전화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화로 그냥 직접 네. 시설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문자로 그게 그러니까 보내는- 절차에 되어 있는 거예요? 절차에 있는 거예요? 절차에 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나와 있는 기준, 뭐 기준에 기준대로 꼭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없어도 나 전화해도 되지만 네, 기준- 저희가 그러면 고충 처리함을 통해서 예. 접수된 사항을 분석하고 조치해서 결과 통보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예. 개인적인 고충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 면담으로 개별 안내도 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문제가 있던데 절차가 그 하나씩 다시 거꾸로 볼게요. 그럼 접수는 어떻게 돼요? 고충 처리에 대한 접수는? 고충 처리함이 있습니다. 고충 처리함이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어요? 접수 방법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직원회의 통해서도 합니다. 고충 처리. 그러니까 규칙에 있는 문서에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된다면 어떻게 돼요? 접수돼서 이제 그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러니까 부분 때문에 접수를 하면 언제 네.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 절차를 제가 아, 묻는 그거군요. 거거든요. 저희는 접수가 되면 조치까지 예. 그 7일 이내에 다 조치를 해가지고 7일 이내 그렇게 조치를 해요? 네, 7일 이내 기관에서 바로 그럼 접수하면은 일주일 이내 바로 처리를 네, 해주는군요. 네, 그럼 저기 고충 처리 문서 좀 줘보세요. 거기 그렇게 돼 있나요? 문서랑 네, 제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틀려갖고 네, 어디 봐요? 여기 7일로 돼 있네요. 여기는 짧게 돼 있네요. 다른 데는 한 30일 뭐 한 달 그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규칙에 있는 절차 그대로 맞고요. 자, 고충 처리를 기관에서 처리한 것이 있나요? 뭐 받으신 거 있거나 일어난 거 아까 뭐 개인적이나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물리치료실에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그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목욕할 때 불편함을 호소해가지고 방수 아침마하고 장화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으니까. 자,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질문 내용은 그 직원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되고요. 폭언, 폭행, 그리고 성희롱, 추행이 있습니다. 예. 네, 폭언이 말 그대로 욕을 하거나 그 네, 그러니까 폭언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폭행은 폭행은 물리적 힘에 의해서 가격하는 그런 부분도 폭행인 거고,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뭐 음란 패설을 하거나 추행은 뭐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런 부분이 추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직원에게 인권 침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는 상대방에게 자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대화로 유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녹음이라든지 녹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여기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어르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노인 권리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그 중에서 아시는 거로 한 두 가지 이상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생활 보장이라든지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학대 유형이 6가지가 있거든요. 꼭 6가지 다 말씀할 수 있으면 다 말해 주시고요. 네, 네. 6가지 유형이 뭐죠? 신체적 학대, 예, 정서적 학대, 예.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정서적 학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밖에 못해. 수치심 유발하고 이런 부분도 다 정서적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 그리고 뭐 협박하는 그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이런 학대가 네. 이 노인들한테 어떤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서적인 거는 정서적으로 하고 신체적이면 신체적으로 예, 네, 그런 장애나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일단 이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요. 예. 저희는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신고 의무자다 보니까 신고 기관으로 신고를 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전화번호 아세요? 네, 1577-1389가 있습니다. 아, 길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또 넘어갈게요. 자, 같은 얘기인데요. 신체 제재를 아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노인 권리 보호에 신체 구속받을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기관에서 신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아시나요? 3가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리고 그 의료적 처치 행위가 제재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대처할 만한 간호나 돌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각 3글자, 3글자, 3글자로 나눠서 하실 수 있어요? 절박성, 예. 비대체성, 예. 일시성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체 제재 사유가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체 제재를 해야 될 진행 절차.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요. 신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르신을 신체 제재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보호자님께 예. 말씀드려서 예. 그 동의를 구하고 예. 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는 기록이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니까? 수급자명, 예. 그리고 수급자의 상태 제재를 해야 되는 사유, 예. 그리고 제재 일시, 제재자명, 제재 방법, 그리고 네. 통지 대상자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통지 일시, 그리고 어떻게 통지하는 통지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재가 발생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고 통보하시나요?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상의 고위험 수급자 아세요? 이 기관에서 어느 분이신지? 저희는 그 낙상 위험도 평가 점수가 11점 이상 된 어르신들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침상에 보시면 저희가 고위험군이라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부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낙상 예방을 위한 이게 좀 질문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의 행동 요령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의 행동 요령이요? 일단은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걸으실 때 워커라든지 그런 보조도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네. 슬리퍼 같은 신발을 못 신게 해드리고 미끄럽지 않는 신발 착용, 예. 그리고 바지가 끌리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르신의 뭐 그런 주의할 점들이고, 그쵸? 네. 예, 그다음 그런 기관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어떤 정비를 하셨나요? 저희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목욕실 이런 데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 이동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을 다 치웠습니다. 음. 그리고 조명도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복도에 밝게 알겠습니다. 예, 그 했습니다. 정도면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뭐 이건 대응 그 수칙을 보셨다면 말씀드리는데 감염병 유행 시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일단은 먼저 면회 계획을 제안을 하고 직원이라든지 방문객이 오면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내 추가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간염병 교육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랑 뭐 직원들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자, 감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어르신 뭐 코로나라든가 어떤 독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일단은 증상을 관찰하고 특별 침실에 격리를 하고 저희가 보호자님께도 안내를 하고 보건소에 예. 그 보고랑 신고하고 또 이제 예, 심할 때는 알겠습니다. 병원에 이송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외우셨네요. 이거는 예. 저희가 21년도에 평가를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욕창 예방 관리도 그러면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를 고위험 수급자는 여기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은 평가를 했을 때 18점 이하 어르신을 18점 이상을 위험이라고 하고 12점 이하의 평가 점수를 가진 어르신들을 고위험이라고 그건 중요하지 하는데요. 않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침상에 예. 스티커로 다 부착을 해놨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고위험 네. 수급자를. 네, 그러니까 여기 기간을 침상에 다 붙여놨다는 거죠. 아까처럼. 네, 맞습니다. 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욕창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욕창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예.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욕창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르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피부 잠깐만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요? 다 어르신 다 하나요? 아니죠. 위험하고 고위험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예. 스스로 움직임이 좀 덜하시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되지 않게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하시는데 제가 네. 묻고자 하는 거는 네, 고위험, 위험한테도 다 체위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위험도요? 네, 18점 이하 어르신들은 하셔야죠. 욕창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군이다 보니까 체위 변경합니다. 2시간마다? 네, 잠깐 끊을게요. 예,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욕창 예방 관리인데요. 기관에서 욕창이 발생했을 때 위험 수급자와 고위험 수급자를 어떻게 분류해서 알고 계신지요? 네, 침상에 위험과 고위험 수급자 스티커를 부착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위험 고위라고 이제 분류를 하시는데 그럼 정확하게 욕창이 왜 발생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욕창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지속적인 압력이 피부에 가해져서 발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욕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죠? 먼저 욕창 위험도 평가를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고 또 편마비가 있거나 그런 어르신들을 또뭐 욕창 예방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방석, 쿠션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욕창이 발생이 되어 있는지 피부 점검도 합니다. 상태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청결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잘하네요. 거의 뭐 종이를 보고 쓰신 것처럼 아주 잘하시네요. 잘 외우셨네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 크게 기능 회복 훈련이 참 중요한데 그 세 가지 큰 건 아시죠? 저 급여 제공 계획 쓸 때. 네. 예, 그럼 자, 수급자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 회복 훈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한번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체 기능 훈련, 예, 그리고 기본 동작 훈련, 예,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수급자 개별로 맞춤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 회복 훈련 중에 신체 기능 훈련은 어떤 게 있죠? 개별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 신체에 뭐 연화곤란이 있을 때 예. 연화곤란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 그 식사하기 전에 아예 이오우 예, 그럼 통해서 연화 곤란 운동이라는 게 있고 신체 운동에 또 네. 뭐가 있어요? 신체 활동에 뭐 손가락 운동, 뭐 예. 팔 운동, 근력 증가 운동, 예. 뭐 주화 운동, 뭐 지구력 훈련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각각에서 네. 묻는 게 아니라 이 기관에서 하는 신체 맞춤형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예,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실까? 그러니까 신체 기능 훈련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체 기능 훈련. 저희는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분리를 해가지고 신체 예. 기능 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편마비가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예. 편마비 있기 때문에 팔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개별적으로 손을 들었다 넣었다 뭐 손 주먹을 10번씩 이렇게 돌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행동을 편마비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편마비가 없는 분들은 뭐 신체 그 바른 자세 뭐 유지할 수 있는 아닌데요. 잠깐 그게 기관에서 아니고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아니, 제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맞춤형으로 네. 신체 기능 훈련이 딱 되어 있는지. 네, 저희가 어르신들이 연화곤란이 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런 어르신들 구강 운동 할 수 있게끔 개별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점인데, 자, 제가 점수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별로 맞춤형으로 신체 기능 훈련 하시나요? 네, 그렇게 예, 제공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와상 어르신한테는 신체 기능 뭐 해요? 와상 어르신한테는 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손을 높게 좀 드실 수 있는 범위로 들었다 내렸다 이런 부분하고 침상에서 예. 일어나서 앉는 동작을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요? 휠체어는 일어나서 일어나는 동작 훈련을 하고요. 또 아니, 그 휠체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와상 어르신하고 똑같은 운동이잖아요. 일어나 하기.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고 휠체어 어르신들은요. 아, 그리고 와상 그것도- 어르신은 예. 침상에서 일어나는 훈련인 알겠습니다. 거고. 예,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럼 또 같은 걸 물어볼게요. 그럼 기본 동작 훈련이라는 게 어떤 내용, 기본 동작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 동작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기본 동작 훈련이라는 자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기본 동작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신체적으로 뭐 일어나 앉기, 뭐 일어나기, 앉아 있기, 뭐 일어서기, 뭐 균형 잡고 이런 부분이 다 기본 동작 훈련이라고 보는데요. 네, 질문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 맞는지 그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네. 일반적으로 네. 기본 동작 훈련은 어떤 거를 거기 있는 걸 외우신 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본 동작 훈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신체 기능 훈련은 뭐예요? 목적이. 신체 신체 기능을 기능. 유지는 신체 상태에 네. 맞게 하잖아요. 네. 그런 기본 동작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신체 기능 훈련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본 동작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말 그대로 기본 훈련 동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데 그걸 왜 하시는지요? 왜? 기본 동작 훈련을 왜 하세요? 예.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 공부 많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체 기능 훈련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본 동작 훈련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 돼요. 기본적인 동작, 일어나 앉기 이런 훈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어르신이 휠체어를 탔으면 걸어다니고 보행 이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외운 것처럼 말씀하셔갖고 알고 외운 건지 좀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 동작 훈련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목적이?
네, 기본으로 동작 훈련을 하는 거라고 말씀해 네, 알겠습니다. 주셔가지고, 그러면 예,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데 답하면 네. 돼요. 그러면은 자, 와상인 어르신의 기본 동작 훈련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의 기본 동작 훈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훈련이 그러니까 틀려요? 말씀해 주세요.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예. 침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휠체어 타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예.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훈련을 합니다. 휠체어 안 타신 분은 어떤 훈련이죠? 기본 동작으로? 뭐 보행도 할 수 있고 지켜보기도 될 수 있고 보장구 이용해서 걷는 부분 네, 장착해서 할 수 있는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이게 왜 3점이냐면 각각에 맞게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자, 일상생활 훈련 동작에는 이게 뭐죠? 일상생활 훈련 동작을 왜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일상생활 동작에는 뭐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있어요? 뭐 배설 부분도 있고 예. 옷 갈아입는 거, 목하는 거, 뭐 이런 동작, 네. 몸당자, 머리 네, 빗고 이런 이동 동작. 부분.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하시고 네. 그 신체에 맞게끔 제공하는 걸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제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점수를 드리려고 그래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상생활 동작에서 네. 식사하기를 어르신별로 다르게 하나요? 제공 훈련을? 치매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예. 있는데요. 예. 네. 그럼 제가 이따가 급여 제공 계획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네. 보고 할게요. 어쨌든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되셨다고 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걸 이게 3점인데 앞에서 제가 한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예.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예. 네. 제가 이거 다 기간마다 질문을 하면은 이 부분을 대부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기능 회복 훈련을 수급자 개별 맞춤으로 제공하는지 질문하는 거고요. 그 질문에는 각각해서 맞춤형으로 모범을 한다고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점수를 다 못 드리겠네요.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넘어갑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자,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봤더니 작년에 Y를 받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운영 규정을 다 외웠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운영 규정에 2가지 이상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 내용 중 어떤 게 있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운영 규정 교육 받으셨죠? 네. 네. 입사 언제 받았죠? 저희 입사한 날 바로 받았습니다. 입사한 날 그게 다 돼요? 교육이 바로바로? 그날은 운영 규정 뭐 네. 하고 네 입사한 급여 날 제공 지침도 받았습니다. 그날 받으셨어요? 그날 네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알겠습니다.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안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그럼 되게 오래돼서 잘 모르실 텐데 묻는 말에 2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 자, 제가 이 묻는 말 중에 2가지만 이상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네. 첫 번째 물어볼게요.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내용이 뭐죠? 하시는 게? 저는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예. 어르신 신체적 활동 지원하고 정서적 예. 그리고 뭐 식사, 목욕 이런 도움을 하고 어르신 케어하고 나서 제공 기록지 작성하는 것까지 저희 알겠습니다. 업무입니다. 자, 또 물어볼게요. 기간의 정원은 몇 명이고 이용 대상자의 조건과 숙급자 모집은 어떻게 하죠? 저희 정원은 42명이고요. 예. 이용 대상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시설급여 예. 등급을 받은 수급자이고요. 예. 저희는 그 공단 장기 요양 보훈공단에 그 모집하고 또 이제 보호자님들 구두로 소개로 알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및 방법 아세요? 이용료 매년 바뀔 때 어떻게 안내해요? 저희는 통지 그 보호자님한테 예.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수가 변경됐을 때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비급여가 인상될 때는 아,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 정도면 2가지 이상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나머지는 뭐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하나 드린다면, 자,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돼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두 가지 이상 했으니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제공 지침도 뭐 이거 항상 아시는 건데 이걸 꼭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같이 입사하고 받으셨다니까 넘어가고요. 자, 급여 제공 지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실제로 급여 제공 지침을 하시잖아요. 네.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이 예. 중요하고 예. 어르신들 낙상이라든지 욕창 예방 예. 관리 이런 예. 부분이 하고 치매 네, 그런 걸 이런 하셨어요? 부분이, 네. 자,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아까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거 넘어가고요. 자, 낙상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신다고 보고요. 치매도 넘어가고, 자, 감염병도 아까 또 다 나왔죠. 예, 얘기도 나오고, 종사자 윤리 지침 뭐 다 하고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뭐 이건 됐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급사항 대응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사항 대응 지침에 크게 공부하신 게 네 가지인데 뭐 있죠? 심정지 예. 그리고 질식 그리고 경련 네. 그리고 화상 네, 여기서 기관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거죠? 질식입니다. 아, 질식이요? 그럼 질식이 발생하면 어떤 처리를 하십니까? 질식에 어르신이 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얼굴이 이제 청색증을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는데요. 예. 그럴 때 저희가 예. 하임리법 실시해가지고 예, 그 기도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제가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아까 제가 물어볼 것 중에서 이거 네 가지였나요? 네 가지면 끝나나? 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응급사항 대응 방법인데요. 응급사항 대응 방법은 아시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답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르신이 심정지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응급으로? 어르신 반응을 확인하고 이물질에 의해서 뭐 기도가 폐쇄됐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어르신이 질식이 발생하면? 질식. 일단은 어르신 상태 확인하고 호흡 곤란이랑 기도 폐쇄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어르신이 뭐 기침이나 호흡이 뭐 불가능할 경우에 하임리법 실시를 합니다. 그 질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뭐예요? 질식이라는 게? 막힌 거죠, 숨. 그렇죠. 네. 숨이 막히니까 목에 네. 이물질 확인하는 거죠. 네. 심정지하고 조금 다른 거죠. 네. 경련이 발생했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막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몸을 움직여요. 막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이 어르신 머리 주변에 부드러운 걸 대고 그 위험 물질이 있는 게 있다면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돼요. 자, 화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화상 부위를 깊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찬물에 계속 그 찬물로 드리고 네. 해드리고 그리고 옷을 강제적으로 잡아 빼지 않는다. 네, 찬물 좀. 네, 자, 통증. 낙상이 발생하면 해야 될 응급처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어르신 상태 확인하고 어르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 억지로 이렇게 뭐 구부리거나 하지 않고 그 자세로 보관하고 119 신고합니다. 네, 거기서 골절이나 출혈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골절인지, 예, 어떤 상태인지. 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자, 연명 의료 결정인데, 요건 시설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시설장님이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그,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어르신들 새로 입소하시면은, 연명 의료 결정된도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입소 상담할 때요. 네. 그 보호자님한테 예.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취지나 예. 선택 가능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연명으로 결정제도가 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예요? 네, 환자 본인이 예. 스스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예. 중단할지를 예. 그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으로써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네,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신청을 하시면은 네, 그 연명 조치를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호스피스로 하신다는 걸 설명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따가 뭐 자료 좀 보여주세요. 네. 거기 있는 내용하고 맞는지 좀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한테 사전 연명 의료는 신청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을 하면 지역이랑 가까운 알겠습니다. 곳 검색해가지고 예, 그럼 확인할 수 그것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네, 네, 이따 자료 좀 보여주세요. 네. 거기에 다 그 내용이 있는지요. 자, 그 다음에 영상 정보도 제가 이제 내부 관리 계획서 요걸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관리 계획서 좀 보여주시고요. 자, 관리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며칠이라고 되어 있나요? 저희는 60일이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종사자분한테 물었는데 잘 대답하셨는데 영상 정보 사유로 어떤 때만 열람이 가능하죠? 어떤 때만 이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여쭤보셔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뭐 수급자 자신의 신체, 뭐 생명, 그런 뭐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가 어르신의 그 안전을 확인할 경우,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수급자의 안전 업무 수행을 네, 위해서 그 정도면 네, 됐습니다. 열람하는 경우. 자, 그럼 열람 요청 시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뭘 열람 요청 시 이 사람이 제출해야 돼요? 정당한 그 뭐 열람 권한이 있는 그런 뭐 신분증이라든지 공문서, 그리고 열람 신청서,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느 정도는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게 정당한 건지 그리고 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 정보 운용자가 금지되는 행위는 뭐 종사자가 했는데 같은 걸 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운용자가 금지해야 되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죠? 그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네, 그 누설을 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기관 외부에서 영상 자료를 열람하거나 모니터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종사자의 노동 감시,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사생활 그거는 그런 됐습니다. 목적 예, 하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간호사님 불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호사님, 우리 투약의 6원칙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그리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 그리고 정확한 기록. 예, 네, 맞습니다. 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고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면담 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평가는 하고요. 잘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당황이 돼가지고 말씀 못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거든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